자, 이번에는 이제 타입 3 제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3 제어기도 타입 2 제어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K 팩터를 먼저 우리가 구하고, 물론 이제 페이지 부스트를 먼저 구하고 이제 K 팩터를 구한 다음에 또 게인 부스트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데, 이 K 팩터에 대한 정의가 좀 다르죠. 타입 2 같은 경우는 K분의 F 그리고 FK였는데 여기는 이제 루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C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어떤 게 생겼냐면 K분의 게인 부스트 그리고 S분의 오메가 C 그리고 1 플러스 S 오버 오메가 Z 플러스 오메가 P분의 S하고 이게 제곱이에요. 각각 더블 폴 더블 제로입니다. 이 제로하고 폴을요 각각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1 플러스 오메가 Z1분의 S, 뭐 1 플러스 오메가 Z2분의 S, 그리고 뭐 1 플러스 뭐 오메가 P1분의 S, 1 플러스 오메가 P2분의 S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좀 어떤 통일성을 위해서 이렇게 그냥 더블 폴 더블 제로로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꼴이 되면 우리가 하는 원래 꼴이 이렇게 더블 폴 더블 제로가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는 거고요. 이와 같이 했다.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이상하네. 하게 되면은 이제 얘는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도 제로 여기도 제로 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요, 뭐 제가 자세하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진 않은데, 이제 페이지 부스트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이제 K 팩터하고 페이지 부스트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요. 그로부터 K 팩터를 구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프리퀀시 대역을 선정을 하고, 크로스 오브 프리퀀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원하는 이제 페이지 부스트 그래서 여기 이렇게 페이지 부스트 값을 집어넣으면 K 값이 나오게 되고, 그로부터 이게 또 집어넣고 또 뭐 게인 부스트도 아까 구했듯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 이그젬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컨버터 예제를 한번 좀 하고 싶은데요. 컨버터 만드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뭐 뉴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다음에 시간은 한 0.2초 정도.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죠. 세팅하는 건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뭐 넣을 수 있겠죠. 세팅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그 심스케이프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시면 되고요. 그 소스 심스케이프의 Electrical Specialized Power Systems의 Fundamental Blocks의 이제 Electrical Source DC 볼테이지 소스 갖고 옵니다. 24V 입력 받겠습니다. 입력은 24V고요. 출력은 15V인 버컨버터를 하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 일렉트로닉스 블록에서 모스펫을 하나 갖고 올게요. 모스펫 하나 갖고 온다. 갖고 오고 넣고요. 다음에 연결을 하겠죠. 다음 다이오드 여기 있다. 그쵸? 컨트롤 R 누르면 돌아갑니다. 저장하고요. 다음에 인덕터 필요하죠? 엘리멘트 인덕터 갖다 붙입니다. L 인덕터 수 얼마 줄까요? 한 1mm 헬리 하고 인덕터 전류를 모니터링 하고 싶어요. 브랜치 커런트. 다음 캐파시터 놓고요. C 캐파시터는 얼마?
한 100 마이크로 정도 할까요? 그러면 100 이렇게 하고 커패시터는 전압을 모니터링 하는 게 좋겠죠. 다음 부하 저항. 기본적인 부하 저항을 한 6옴 정도 줍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따가 이 컨트롤러 디자인을 보여줄 건데 얘가 항상 CCM에서만 동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거를 이미 기본 부하를 6옴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컨버터가 CCM에서만 도는 거죠. 왜냐하면 DCM 가게 되면 모델이 달라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놓고요. 자, 그리고 게이트는 일단 여기서 from 하나 갖고 오고요. 게이트 놓고 다음 이제 모듈레이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모듈레이터 갖고 와서 반대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캐리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캐리어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스위칭 주파수는 20kHz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0, 0.000, 025, 0.000, 05 그리고 아웃풋 밸류는 010 이렇게 오타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일단 오픈룹 성능부터 좀 보기 위해서요. 듀티를 주는데 출력을 15V로 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버컨버터니까 DVI죠. 그러므로 15 나누기 24 그리고 게이트 신호로 들어갑니다. 고투 게이트 신호 이렇게 들어가고 G 넣어주죠. 다 됐나요? 하나 저걸 빠뜨렸죠. 이제 우리가 이 스페셜라이즈드 파워 시스템스 블럭 쓸 때에는 파워 GUI를 반드시 불러와야 됩니다. 불러와서 여기 놓고 연속시간 시뮬레이션이고요. 툴 프리퍼런스 가서요. 일단 디바이스에 있는 스너버 그리고 뭐 스위칭 디바이스의 저항 성분 그리고 포워드 볼테이지 드롭 없애죠. 디세이블 하고 오케이 합니다. 보고 싶은 거 일단 커패시터 전압을 보고 싶죠. 메저먼트를 가고요. 우리가 볼테이지 메저먼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시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가져와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 멀티미터 블록을 가져와도 됩니다. 멀티미터 블록에서 눌러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지금 보고 싶은 게 브랜치 얘는 저항 안 보고 얘만 이렇게 본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 브랜치 1 나오죠. 그리고 크로스 다음 싱크 가서 스코프 불러오죠.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초기에 약간의 이 과도 상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5V로 잘 제어가 오픈룹 제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SMPS 버컨버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픈룹으로 때려도 사실 정상 상태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의 문제는 이제 과도 상태, 오픈룹으로 하면 이제 과도 상태에 너무 과전압 혹은 너무 이제 전압이 저전압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도 상태를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류 한번 볼까요? 인덕터 전류 아까 보기로 했던 거. 전류는 이렇게 해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얘를 없애고요. 인덕터 전류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정말 CCA 맞나? 보자. 네, 인덕터 전류 지금 보면 거의 여기 2.5A 기준으로 해서 CCM으로 동작을 하고 있죠. DCM 모드가 아니고 CCM 동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과거 버컨버터에 전달함수 유도했던 CCM에서 유도를 했던 그 값을 그대로 그 트랜스퍼 펑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부하를 한번 줘 봅시다.
전류원으로 제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커런트 컨트롤, 컨트롤도 커런트 소스를 하나 갖고 오고요. 집어넣죠. 넣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그널, 내가 원하는 대로 전류를 넣어주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해주냐, 스텝으로 한번 주어볼까요? 스텝으로 주는데 어떻게 주냐, 스텝. 그래서 얘는 0.06초에 2.5를 암페어를 증가를 시킵니다. 더하죠. 더하고 다시 이번에는 0.14에서 그 2.5를 빼는 거죠. 뺍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봅시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부하 전류가 들어갈 때, 이건 지금 인덕터 전류를 보면 되겠는데, 이게 평균값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겠죠. 네. 5A 그리고 2.5A. 예, 여기서 스텝으로 부하가 인가가 되고 스텝으로 부하가 빠진 겁니다. 그럼 그때 전압은 어때요? 전압도 순간적으로 부하가 인가가 되니까, 스텝으로 인가가 되니까 어때요? 전압이 뚝 떨어지죠. 다시 오버슛을 좀 치고 회복을 합니다. 다음, 여기 이제 스텝으로 부하가 빠졌을 때, 인덕터 전류가 열심히 흐르다가 갑자기 부하가 빠지니까 전압이 확 증가하죠. 다시 그러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픈룹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성해 봤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 제가 제어기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기를 넣으려고 할 때 일단 우리가 이제 짜려고 하는 거는 전압 제어기예요. 벅 컨버터의 전압 제어기인데 안에 전류 제어기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 전달 함수는 컨트롤 투 아웃풋 볼테이지 모델. 우리 옛날 강의 노트 보면은요, 벅 컨버터의 전달 함수에 컨트롤 투 아웃풋 볼테이지 모델 GVD,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얘가 플랜트 모델이 되는 거죠. 얘가 플랜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플랜트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하기 위해서 누구를 짠다? 타입 2 혹은 타입 3 타입의 방식의 전압제어기를 작성한다, 설계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 모델에서는 현재 뭐 ESI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짤 수 있겠죠. 여기 뭐 RC 0으로 만들고요. 예, 뭐 오메가 5는 그대로 이렇게 LC 루트 LC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뭐 델 S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대로 넣고 여기 전달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작성해 놓은 M 파일을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제가 M 파일을 작성을 했는데요. 보면 네, 클리어 올 하고 다음에 S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컨버터 파라미터 입력 24V, 출력 15V, 스위칭 주파수 20kHz, 그리고 스위칭 주기 20kHz의 역수 50 마이크로세컨드겠죠. L 1mH, C 100 마이크로페라드, 그리고 전격 최대 출력 75W, 최대 전류 뭐 PO에서 VO 나누면 되겠죠. 그럼 5A 나올 거예요. R로 15에서 IO 하면 최대 출력일 때 3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일단 페이지마다 50도 하죠. 50도 하고요. 그리고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fs 나누기 20, 그러니까 20kHz에 20분의 1이니까 1kHz의 크로스오버 프리퀀시를 갖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GVD를 구해야 되는데, GVD는 어떻게, 여기 먼저 보자. 오메가5는 1 over 스퀘어 루트 L 곱하기 C, 그리고
Q는 어떻게? 다시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뭐죠? 얘들 0이죠? 얘들 0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 앞에 부분만 갖고 와서 만들어줍니다. del S S 스퀘어 오메가 5 over Q S 플러스 오메가 5 스퀘어 GVD 요거죠. 그러면 VG니까 여기 VI가 들어가고요. del S 나와주고 걔를 다시 또 누구로 나와줘? 오메가 5 스퀘어로 나와준다. 여기 있는 RC 성분은 ESR이 고려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무시한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고요. 여기까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이제 GVD로 만든 거죠. 다음 프리퀀시 레인지, 내가 이밸류에이션 하고 싶은 프리퀀시 레인지가 10Hz부터 1레디안/세컨드씩 증가시키는데 어디까지? 10kHz까지. 그쵸? FS가 20kHz니까 10kHz까지 프리퀀시 레인지를 선정을 해주고요. 다음 내가 원하는 크리티컬 프리퀀시 FC에서 이 GVD의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지를 이밸류에이션 합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간단히 스킵을 하고 스킵 사실 뭐 게인 부스트가 뭐예요? 내 컨트롤러 게인하고 얘하고 곱해지면 얘가 곱해졌을 때 그 오픈 룹 게인이 제로 dB가 되는 거, 그 게인 부스트 의미죠. 그리고 얘는 페이지 플랜트. 네, 여기서 구한 이 페이지 어디서의 FC에서의 플랜트의 페이지 위상 값입니다. 그리고 얘는 내가 페이지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디서 FC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 마진 아까 뭐였어요? 50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페이지 부스트 값이 됩니다. 타입 2 컴펜세이터를 먼저 한번 제가 디자인해 볼 거예요. K는 이렇게 아까 구했었고요. 다음 FZ, FP, 제로하고 폴의 주파수 각각 FC over K, KFC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걸 다시 우리가 오메가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최종 컨트롤 게인 GC는 디자인한 게인 GC는 게인 부스트 over K 하고 이렇게 뒤에 짝 해줄 수가 있고요. 타입 3는 좀 이따 설명할까 넘어가고, 다음 GC하고 누구를 곱해? GVD 곱하죠? 그 곱한 게 누구예요? 걔가 오픈룹. 그리고 오픈룹 컨트롤 시스템을 다시 누구? 페루프로 걸어준 거죠? 그럼 얘가 이제 GFP가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누구 갖고 하죠? 게르프 전달함수의 룹 게인을 우리가 평가를 하죠. 마진. 자, 그러면 제대로 제가 컨트롤러를 설계를 했으면 이 마진이라는 걸 제가 쳤을 때 1kHz에서 50도의 위상 요율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봅시다. 그러면 얘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죠? 뭐지? 1kHz에서 페이지 마진이 20.8도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 왜 그럴까? 그래, 그러면 밴드위스를 좀 낮춰보자. 500Hz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500Hz. 이건 될까요?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FC는 500Hz 이렇게 줍니다. 주고 해봤더니 500Hz에서는 내가 원하는 50도의 위상 여유가 갖는 컨트롤러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 그쵸? 여기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500Hz 그리고 그때 페이지 마진 50도 마이너스 180에서 여기 올라가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요? 잘못된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일단 한번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인 마진도 나왔어요. 개인 마진도 나왔는데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강의 1번 파일에서는 개인 마진이 인핏이 나왔거든요. 인핏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은 버컨부터 했더니 개인 마진이 8.86dB이 나온 거예요. 개인 마진이 인핏이면 좋겠죠. 근데 아까는 우리가
LS분의 VDC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버컨버터에 전달함수 그대로 들어가 있죠. 2차 함수. 그러니까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 효과가 반영이 돼 있어서 아까 같은 경우는 얘가 거의 180대 계속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밑으로 내려가 있죠. 이렇게 쳐져 있어요. 자, 뭐 어쨌거나 컨트롤러 GC를 제가 설계를 했어요. GC 한번 볼까요? GC 어떻게 생겨 먹었나? 네, GC는 이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요거 그냥 그대로 치면 되죠. 어떻게 쳐? 여기 GC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면 뭐 뉴머레이터 그냥 매틀랩 화면에서 보는 거는 분해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하게. 근데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찾아서 쓸 것 같았으면 여기서 시뮬레이션 안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 물론 이제 우리가 다른 데서 시뮬레이션 하려면 안 되지만 이렇게 제가 매틀랩 시뮬링크에서 이 심스케이프 이제 일렉트리컬 모델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 한 이유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우리가 지금 컨트롤 시스템 툴박스 가면 LTI 시스템 있어요. 이거 갖고 오면 되죠. 갖고 와서 놓고요, 그냥 GC 해버리면 아까 그 전달함수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에서 뭐 이제 비교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죠. 와서 전압 피드백하고 피드백합니다. 다음 소스, 얘는 레퍼런스 몇 볼트? 15V 넣죠.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 이거 아까 오픈룩 결과였는데 해보면 뭔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나오죠. 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마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때요? 오히려 전압 지역이 는 게 더 안 좋은 설계가 나온 것 같죠? 그쵸? 자, 그럼 이번에 한번 아까 페이지 마진 50은 안 됐는데요. 혹시 30은 될까요? 30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1kHz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GC가 만들어졌겠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시뮬레이션 실행을 시켜보면 봅시다. 예,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여전히 진동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페이지 마진이 30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진동이 심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오픈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픈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렇게 갖고 올까, 이쪽으로? 오픈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이제 클로즈업을 했을 때 언더슛이나 오버슛이 좀 더 줄어들긴 했지만, 또 그리고 더 빨리 상승하지만 링잉은 이제 클로즈업일 때가 더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번에 그냥 크로스오버 프리퀀시 1kg로 놓고요, 페이지 마진 30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일단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하고요. 요거를 수정하고 여기서 30도 이렇게 집어넣고 다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30도 했어요. 했더니 일단 결과는 1kHz에 30도가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제 여전히 이렇게 이쁘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조금 더 확보해 볼까요? 35도 해볼까요? 될까요? 35도 잘 될까요? 35도 나오네요. 1kHz에 35도가 되도록 GC가 설계가 됐습니다. GC가 여기 들어갔겠죠? 잘 되는지 한번 봅시다. 예, 뭔가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되긴 됩니다. 제어가
약간 느리고 그렇지만 제어가 되기는데 뭔가 이상해. 근데 자 36도 1도 차인데 될까요? 한번 해봅시다. 36도를 했더니 36도가 아니라 34.8도가 나왔네. 그래? 그럼 35.5도는 어떨까요?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 35.3도. 왜 그럴까, 이거 도대체? 35.3도는 그러면 디자인이 되나? 정확히? 예, 원하는 대로 35.3도는 디자인이 됩니다. 이 원인. 자, 1kHz에서요. 1kHz일 때 누구를 봐야 될 것 같아? GVD의 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게 값이 얼마예요? 그 값이 마이너스 144.6068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GVD가 1kHz일 때 나타내주는 페이지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C, 즉 컨트롤러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거기서 90도가 깎인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즉 pH 마이너스 90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34.6068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FC에서 맥시멈 부스팅 할 수 있는 게 얼마예요? 그게 그냥 여기다 90도 하면 pH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144.6068. 이게 내가 맥시멈 부스팅해서 얻을 수 있는 90도까지 부스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페이지입니다. 그럼 얘하고 마이너스 180도인 지점하고 몇 도 차이가 납니까? 예? 180도하고 얘하고 해보면 35.3932도예요. 즉 내가 타입 2 컴펜세이터 가지고 맥시멈으로 부스팅을 해보았자 나는 페이지 마진 35.393도 겨우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페이지 마진 50도로 설계를 해놓고 이걸 설계를 해라. 너 해라. 그러면 얘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어기 설계가 안 되는 거예요. 타입 2 갖고는. 즉 타입 2 제어기 가지고는 1kHz에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1kHz에서 우리가 위상요율을 39.3932도 이상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30도까지는 잘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 더 올려볼까요? 한 2kg 대역. 그 2kg 대역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위상요율을 얻을 수 있을까? 페이지를 보면 알겠죠? 164잖아요. 그러면 15도밖에 위상요율을 못 갖는 거예요. 타입 2 가지고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타입 3 한번 가보자고요. 타입 3. 자, 일단 1kg에 다시 디자인 스페시피케이션 50으로 제가 페이지 마진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2 얘는 잠깐 주석을 하고요. 타입 3 미리 만들어 놓았지만 타입 3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보시면 타입 3도 동일한데 타입 3 같은 경우는 이제 K 팩터를 구하는 값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K 팩터는 루트 K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프리퀀시도 FC 오버 스퀘어 루트 K 그리고 폴도 FC 곱하기 루트 K. 자 그래서 오메가 Z, 오메가 P, 오메가 C 해주고요. 나머지 똑같이 아까 제가 했던 대로 그대로 넣었습니다. 자 50도의 페이지 마진 얻을 수 있나 봅시다. 일단 나왔는데 GC 아까보다 좀 복잡해진 GC가 나왔는데 50도 기준일 때 1kg에서 50도 기준일 때 동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인 마진도 15dB 정도. 보통 게인 마진 한 10dB 정도 우리가 확보를 하도록 합니다. 가급적. 자 그러면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이 아까보다 훨씬 이뻐졌죠. 훨씬 아까보다 파형이 예뻐졌습니다. 2kHz는 될까요, 얘가?
2kHz 한번 해봅시다. 2kHz일 경우 네, 2kH도 될 것 같아요. 50도 나와서 한번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예, 아까보다도 여기 오버슛 부분이 훨씬 더 적어진 것을 알 수 있죠. 3kg는 어떨까요? 될까요? 네, 3kg도 되는 것 같습니다. 3kg 65도는 어떨까요? 페이지 마진. 될까요? 될 겁니다. 3kg 65도도 확보가 되죠. 오히려 개인 마진이 더 늘었어요. 뭔 얘기냐 하면 더 안정성이 향상됐다는 거야, 이게. 봅시다. 결과 한번 시뮬레이션 결과. 예.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보면은 우리가 페이지 마진도 많이 확보하고 개인을 충분히 올려놓으면 사실은 시스템 안정성도 같이 확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컨버터 컨트롤 할 때에는 그러니까 개인을 너무 낮춰놓으면 실제 제어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 개인을 낮춰놓을 때는 시스템 모델이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대략적으로 DC 응답 정도 확인할 때는 개인 낮춰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AC 시스템 가게 되면 이건 뭐 제가 DC 예라고 하지만 AC 시스템에 연구할 때에는 충분히 해석한 이후에 개인을 잘 잡아놓고 충분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제어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거 같은 경우는 180도까지 제가 부스팅을 할 수 있죠. 최대 180도까지 부스팅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가능한 겁니다. 3kg에서도 65도의 위상 요요 확보가 가능하다. 자, 그럼 이번에 3kg에서 90도 가능할까요? 네. 90도를 한 결과 봅시다. 예, 오버슛이 훨씬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입 2가 사실은 안 될 경우, 실제 시스템에서 안 될 경우에는 타입 3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기했는데 타입 3는 PID 제어기하고 유사하다고 했죠. 근데 PID 제어기만 우리가 쓸 경우에 실제 노이즈로 잘 쓸 수가 없습니다. 노이즈 때문에 미분텀이 날아다녀서. 그런데 타입 3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의 폴이 두 개가 있죠. 두 개의 고주파 폴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주파 폴이 어떻게 합니까? 매그니튜드를 고주파 대역의 매그니튜드를 깎아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노이즈 자체가 많이 상쇄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타입 3 제어기를 우리가 적용을 하면 PID 효과와 유사하게 가져가면서도 또 이제 그 노이즈에서 좀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날로그 제어할 때 이렇게 많이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디지털 제어할 때는 이게 가능한가요? 디지털 제어는 또 얘기가 또 다릅니다. 디지털 제어는 얘기가 다르고 많은 경우 우리가 타입 2 제어기 정도에서 끝내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분석을 잘 해보면 타입 3 제어기를 우리가 적용을 해서 성능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그젠플들이 좀 나중에 좀 주어지긴 할 거예요. 주어지긴 할 거고 여기는 이제 다 이게 아날로그만 제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좀 비교적 이상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컨버터를 디지털 제어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PWM부터 문제가 됩니다. PWM부터 문제가 돼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또 동영상을 올려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밴드위스를 올릴 수 있느냐? 아날로그 시스템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스위칭 주파수의 6분의 1 정도까지 봅니다. 6분의 1 정도까지 보고요. 뭐 경우에 따라 더 잘하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까지 보는데 그 이상은 이제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노이즈라든지 또 여기서는 지금 그 저게 없어요.
기생 성분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생 성분들이 고려가 된다면 한 6분의 1 정도가 정말 잘한 맥시멈 밴드위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다시 회귀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 가지 좀 언급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시 타입 2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주석하고요. 주석 처리 제거. 그리고 이번에는 컷페이스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 46, 46이 아니라 47로 컷페이스터를 줄인 거죠. 여기서 줄여야 되겠죠. 47로 줄였습니다. 47로 줄이고 다시 한번 50에 1kHz에서 50도의 페이지 마진을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보면 네, 이 경우에는 개인 마진도 15.5 그리고 페이지 마진이 50도 확보가 되었네요. 한번 제어되나 볼까요? 예, 진동은 좀 심하죠? 이거 왜 심합니까? 과도 상태에서 캡에서 에너지 쭉 뽑아가니까 그렇죠? 하지만 어쨌거나 제어가 아까 500Hz 50도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개인 마진도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요. 이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이때 시스템에 페이지가 마이너스 112.2183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 페이지 마진이 67도라는 겁니다. 67도. 67도까지 한번 또 올려봅시다. 65도까지 올려볼게요. 65도까지.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봅시다. 예, 제어가 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여기 링잉은 여기 전압 빠지는 건 심하지만 뭔 얘기냐 하면 제어적으로 봤을 때 이 뒤에 달려있는 캡이 큰 거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많은 경우 이 캡이 너무 커버리면 이게 크게 잘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제어 시스템에 밴드위스를 올리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하겠다고 너무 캡을 우리가 많이 키워놓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캡을 너무 또 작아버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압이 쭉쭉 빠지게 돼요. 빠진 현상도 이렇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알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줬는데 파일을 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안 주기로 했습니다. 안 주고 대신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은 직접 만들어 보세요. 직접 만들어 보고 동영상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거를 좀 익힌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또 진도가 계속 나갈 수 있으니까 꼭 가급적이면 화요일 이전에 이걸 다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